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더 채널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생소한 내용이요. 여기 내용이요. 이거는 그 패스트 이더넷을 묶은 기술이에요. 뭐 기가빗 이더넷도 묶고 그런 내용이. 자, 섹션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더 채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이더 채널 오퍼레이션의 컨셉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동작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컨피규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라든가 트러블 슛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 채널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밴드위드스를 더 늘리고 싶어요. 리던던시를 더 주고 싶어요.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서. 근데 링크는 뭐 대부분 이제 싱글 링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뭐 우리가 랜 스위치에 여러 포트가 있는데 거기 디바이스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는 건데 스위치에다가 싱글 링크 하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해서 그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멀티플 링크를 스위치 사이에서 디바이스가 이제 스위치죠. 해서 결국은 밴드위드스를 드리고 싶다 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스패닝 트리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우리가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다가 어,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전 시간에 했으니까 이게 포트를 다이렉트리 연계했을 때 포트 번호 이쪽이 루트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 F01, F02면은 여기가 디지네이트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트 포트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블락 포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링크에서 루프 프리에 대한 토폴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 사이에 이 루프 프리 하기 위해서 두 개 이렇게 다이렉트리 연결해도 이게 블락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거 달리 두 개 스위치 두 개 사이에 패스트 이더넷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패스트 이더넷을 여러 개를 연결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패스트 링크 n개만큼에 대한 스피드업, 밴드위드스를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링크에 대한 밴드위드스를 늘리고자 한 것이 바로 이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던던트 링크에 대한 거를 블락해서 이 루프를 막는 기술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링크 애그리게이션 테크놀로지는 링크를 묶는 기술은 이 리던던트 링크를 같이 묶어가서 블락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바로 이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더 채널은 링크 애그리게이션 하는 테크놀로지고요. 멀티플 피지컬 이더넷 링크를 하나의 로지컬 링크처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에 대한 것이 이제 300Mbps짜리 하나의 링크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하고요. 로드 쉐어링. 로드가 만약에 세 개가 뭐 이렇게 놨는데 한쪽에 링크만 막 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드 쉐어링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밴드위드스를 증가시키고요. 스위치 사이에 리던던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비트윈 스위치 라우터 서버 이렇게 링크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여러 그러면은 라우터라든가 서버에도 랜이 몇 개가 피지컬리 연결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제가 스위치 대 스위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쌍 쓰십니다. 스위치 사이 혹은 라우터들 사이 혹은 서버
여러 개 연결될 때 그때도 쓸 수 있는 기술이네요. 이더 채널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the number of physical link를 컴바인해서 오버올 스피드를 늘리는 것이 바로 이더 채널 테크놀로지, 링크 애그리게이션 하는 것이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리 디벨롭 됐고요. 시스코에서 그래서 패스트 이더넷이라든가 기가빗 이더넷을 하나의 로지컬 링크, 원 로지컬 채널인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다. 이더 채널이 컨피규어 되면 리졸팅 그거에서 만들어지는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포트 채널이라고 포트 채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서 앞에서 했던 거를 동일하게 하고요.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도 포트 채널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멀티레이어 스위치인가요? 스위치가 있고 이더 채널 포트 두 개를 여기 포트 두 개랑 그냥 패스트 이더 채널하고 패스트 이더넷하고 기가빗 이더넷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 이더넷은 패스트 이더넷끼리, 기가빗은 기가빗 이더넷끼리 이제 물려줘야만 돼요. 이더 채널에 쓰게 되는 장점이 뭐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더 채널 인터페이스 하는 것을 하나 만들면 모든 여태까지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그냥 이더 채널 인터페이스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인디비듀얼 포트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포트인 것처럼 이제 포트 채널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스위치 포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죠. 또 물론 이제 100메가에서 1기가로 바꾼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100메가 내가 필요한 게 200메가, 300메가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200메가, 300메가 때문에 1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200메가, 300메가 같이 묶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로드 밸런싱. 이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로드를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한쪽에 몰리는 거를 다른 쪽에다 분산시키는 거죠. 링크의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것이 마치 원 로지컬 링크인 것처럼 보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스위치 사이에 여러 개의 이더 채널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이 번들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모든 번들이 다 묶일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어, 자우지간 보면 자우지간 이렇게 STP가 전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이더 채널 링크에 포함되는 모든 포트를 다 막아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하면서 내가 이쪽에 링크 애그리게이션 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STP가 그 전체를 막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only one Ethernet 링크일 때 all physical link가 액티브가 된다. 그런 이더 채널은 그냥 리던던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all 링크를 전체 링크를 하나의 로지컬 커넥션으로 간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 피지컬 링크가 이 채널 안에서 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서너 개를 했는데 그 중에 링크가 끊어졌다. 여러 가지 피지컬 링크 세 개를 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 그래도 전체적인 터플러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개, 뭐 여러 개의 번들로 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전체는 그냥 다 살아있고 하나 끊어졌다고 해서 스패닝 추리가 다시 동작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터페이스 타입을 믹스할 수는 없다. 패스트 이더넷하고 기가빗 이더넷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싱글 이더 채널을 만들 수는 없다.
프론트리 each 채널 로지컬하게 하나 묶는 거는 최대 8개의 피지컬 링크를 물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밴드위드스 측면에서는 패스티드는 800메가, 기가비드는 8GBps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시스코 카탈리스트 2960 스위치가 프론트리 6개 이더 채널, 최대 6개의 이더 채널, 로지컬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룹 멤버 포트 컨피규레이션은 양쪽 디바이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스위치 1, 스위치 2 사이에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가 같이 형성됐을 때 이게 동작이 한다는 거예요. 원 사이드가 트렁크로 연결돼 있으면 다른 사이드도 트렁크로 VLAN을 전달하는 트렁크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더 채널이 로지컬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 번호는 각각 같습니다.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가 갖고 있는 포트 채널은 서로 다르고요. 근데 좌우지간 각각의 이더 채널은 로지컬 채널 인터페이스를 하나 좌우지간 로지컬한 측면에서 마치 피지컬한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포트 채널 번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번호 단위로 해서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번들로 묶여 있는 all physical interface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링크 애그리게이션 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제한 조건이에요. 보통 니고시에이션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스위치하고 다른 스위치를 서로 물렸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에 스위치에 대한 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하나는 첫 번째는 그냥 매뉴얼리 설정하는 방법. 매뉴얼리 이쪽 스위치 설정해주고 이쪽 스위치 설정. 두 번째는 어느 한쪽만 원사이드만 설정을 하고 원사이드는 이제 제대로 컨피규레이션을 매뉴얼리 하고 그 다음에 야 나 다이나믹 할 거야 뭐 해놓고 난 다음에 아더 사이드는 이거에 대한 거를 나 다이나믹하게 할 거야 라고 설정해 주면 돼. 다이나믹하게. 근데 이 다이나믹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하게 동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패시브하게 동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액티브하게 설정해 놓으면 거기는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먼저 막 설정하려고 노력하고요. 패시브 설정해 놓으면은 패시브하게 갑니다. 그러려면 어느 한쪽은 액티브가 돼야 돼. 양쪽 다 패시브하게 되면은 먼저 실행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한다는 거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내용은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 채널을 활성화한 니고시에이션, 오토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팩피라고 하는 팩피하고 링크 애그리게이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LHP 라고 하는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피는 시스코 프로토콜이고요. LACP 프로토콜은 IEEE. 특성은 비슷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니고시에이션을 옆에 있는 스위치랑 인접한 두 개의 스위치가 서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스태틱하게 unconditional 이더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여기에 매뉴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러면은 요 팩피하고 LACP 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리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팩피라는 게 있어요. 링크 애그리게이션 하는 건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한 것이고요. 어느 한쪽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팩피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더 채널 케이퍼블 포트 통해 가지고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칭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그것을 이더 채널로 묶습니다. 이더 채널이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패닝 트리 동작할 때는 마치 하나의 포트인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네이블 됐을 때 팩피는 이더 채널을 매니지를 합니다. 이더 채널을. 그래서 에브리 30초마다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한 것에 대한 매니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시 해야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끊거나에 대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더 채널이 크리에이션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은 타입으로 올 포트가 동작을 합니다. 이더 채널에서 올 포트가 앞에 이제 제한 조건입니다. same speed, F duplex setting, read and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같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포트에 뭔가 하나 바꿀 때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 모든 포트에 같이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팩P의 이더 채널 링크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다른 또 원사이드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를 정의했습니다. 모드가 맨 처음에 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on. 이거는 그냥 팩피에 대한 이 링크 애글리게이션 프로토콜을 쓰지 않고 그냥 채널을 그냥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팩피 패킷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낫입니다. 낫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태틱하게 설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쪽에 이제 설정된 거에 따라서 디자이어 모드라든가 오토 모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이어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하게 내가 니고시에이션을 참여하는 거고요. 오토는요, 패시브하게 니고시에이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시작에 대한 걸 볼까요? 액티브한 거에 대한 상태는 뭐냐? 야, 나 팩피에 대한 거 보내가지고, 야, 다른 쪽에 대한 거 니고시에이션 빨리 하고 싶은 거고요. 팩피 오토에 대한 것은 니고시에이션 패킷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패시브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팩피 오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사이드든 간에 컴패터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 사이드가 오토 모드로 설정돼 있으면 이거 스테이트가 이제 패시브하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다립니다. 웨이팅해요. 만약에 오토로 설정돼 있으면. 만약에 다른 쪽 사이드 또 만약에 오토로 돼 있다. 그러면 니고시에이션이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 패시브한 자세로 있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데, 양쪽에 전부 다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는 안 되죠. 그리고 올가 만약에 노 코맨드로 해가지고 노 코맨드에서 그냥 디세이블 시킬 수가 있어요. 노를 하게 되면 컨피규어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디세이블 되는 겁니다. 만약 온 모드를 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리 하게 설정하게 됐다. 그럼 니고시에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other side가 on state다. other state가 on state다. 근데 other side가 보면은 이거에 대한 것을 set negotiate 돼 있다. 그다음에 얘가 팩으로 해가지고 뭔가 other side가 negotiation을 지금 막 하려고 한다. 이때도 이더 채널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노 이더 채널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온 모드에서는 니고시에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 링크 이더 채널 코멘트 아드 사이드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결국은 설정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의 스테이트에서 한쪽이 on 모드이고 다른 쪽이 on이에요. 그럼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에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을 잘 해줘야 돼요. 한쪽이 오토로 돼 있고요. 다른 쪽으로 오토로 돼 있으면 서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한쪽은 내가 매뉴얼리 설정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그 디자일이 되는 패시브 오토가 돼도 설정되진 않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돼? 한쪽은 좌우지간 내가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쪽과 한쪽은 다이나믹하게 주고받고 싶은데 여기는 그걸 주고받을 수 있는 니고시에이션 할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정이 안 돼요. 양쪽이 디자이얼이면은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 값이 맞아야지 이제 채널 에스타블리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온에 대한 것이 상쪽이 서로 그거에 대한 맞다는 가정하에서 예스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쪽이만 디자이어면 돼요. 어느 한쪽이 디자이어하고 액티브하게 이제 동작을 하면 좌우지간 예스 해서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LACP라는 링크 액세스 컨트롤 프로토콜인가? C의 약자가 컨트롤이었던 것 같은데 LACP에 대한 것은 802.3AD라고 하는 스펙으로 IEEE에서 표준화된 것이고요. 싱글 로지컬 채널에 대한 거를 여러 개의 피지컬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번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다른 스위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요. 팩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실은 똑같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결국은 시스코가 만드는 팩피를 표준화한 것이 IEEE에서 LA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멀티밴더 인바이러먼트에서 꼭 시스코 장비 아니어도 LACP만 있으면 시스코 장비 아니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밴더 장비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same negotiation이에요. 팩피하고 합니다. 이더넷 링크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모드가 있습니다. 온 모드는 실은 똑같아요. LACP 관계없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CP 패킷을 서로 교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해요.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아까 여기 본 디자이어 오토모였었죠. 여기 보게 되면 액티브, 패시브예요. 액티브하게 니고시에이션을 참여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LACP 패킷을 보냅니다. 패시브 모드는요, 보내질 않습니다. 보내질 않고 네가 오게 되면 네가 말 걸면 나도 거기에 답을 해줄게 하는 동작으로 합니다. 앞에 뜬 거랑 동일해요. 서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돼서 정확히 파라미터가 맞고요. 한쪽은 온 스테이트로 매뉴얼리 되고 한쪽에서는 내가 이거에 대한 것을 다이나믹하게 프로토콜 LACP를 쓰겠다. 한쪽은 프로토콜 보내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설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얘는 답을 누군가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양쪽이 액티브하거나 어느 한쪽이 액티브하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물론 그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맞을 때 전부 다 yes, 채널 에스타블리시먼트가 이루어지는 게 LACP 모드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 팩피하고 LACP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컨피그 하는 거 볼까요? 어떻게 컨피그 하는지. 일단 몇 가지 컨피규레이션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더 채널 서포트가 가능해야 돼요. 이더 채널 서포트 하는 것이 이더 채널 인터페이스가 이더 채널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스피드 플렉스 맞춰야 되고요. VLAN도 맞춰야 되고요. VLAN 렌즈에 대한 값도 맞춰야 됩니다. 스피드 두플렉스에 대한 거 보면은 양쪽이 스피드하고 두플렉스 맞춰야 되고 VLAN에 대한 것도 같이 트렁크에 갈 때 allow 하는 VLAN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에 대한 것도 뭐 VLAN 주어야 되는 그 렌즈도 같아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같지 않다면 인터페이스는 이더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맞아야지만 이더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더 채널을 S1, S2 사이에서 지금 만드는데 보니까 이쪽에 1기가 UPS이고 풀드플렉스에 VLAN 10 이게 다 같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만약에 세팅이 바뀌게 된다면 포트 채널 컨피규레이션도 다시 바꿔야 되고요. 그 컨피규레이션은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은 뭐 각각의 인디비주얼 인터페이스에도 다 같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디비주얼 인터페이스에서 뭔가를 바꾸는 거, 그건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번들로 묶여 있는 건데 이미 번들로 해가지고 상위에서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딱 밑단에 있는 데서 뭔가를 바꿔. 그거는 이제 아예 명령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티빌리티 이슈에 대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액세스 모드, 트렁크 모드, 그다음에 루티드 포트에 대한 거 다 같이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그잼플 하나 볼까요? LACPA로 설정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LACPA에 대한 절차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인터페이스 렌즈로 해가지고 내가 묶으려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렌즈로 들어가서 렌즈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몇 개 셀렉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연속적인 것도 되고요. 연속이 안 되는 것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로 채널 그룹이라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채널 그룹이 모드를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넘버 주고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2에 대한 것을 레이어 2 세팅에 대한 걸 포트 인터페이스에 바꾸는데 그 컨피규레이션 방법은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입니다.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코맨드. 마치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뭐 01, 뭐 이런 것처럼 포트 채널에 뭐 1번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기서 설정. 그거에 대한 이그잼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페이스 렌즈를 바꿨어요. 인터페이스 렌즈 0, 1에서 2번까지 이렇게 해서 이 렌즈에 대해서 0에서 1, 2. 근데 이거 연속적이 아닌 것도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인터페이스 렌즈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change group 1 모두 액티브 해서 모두 액티브 형태로 채널 그룹 이더 채널 1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iOS가 리스판스합니다. 포트 채널 1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엑시트에서 인터페이스 채널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config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해서 보면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들어오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모두 트렁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하는 겁니다. allow하는 VLAN은 1번, 2번, 20번에 대한 것을 allow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면서 거기 주고받는 브릿지 PDU에 대한 것도 어떻게 동작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는 그 절차, 트러블 슈팅하는 절차를 볼게요. 이더 채널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러블 슈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쓰는 명령어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show interface port 채널. 그래서
쇼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넘버 치듯이 포트 채널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에 거기 번호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머리에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쇼 이더 채널, 포트 채널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또 볼 수 있고요. 쇼 인터페이스 이더 채널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많으면 뭐 쇼 러닝 컨피그에서 뭐 어느 섹션 혹은 뭐뭐 스타트에서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 채널 컨피규레이션 하는 이슈에 대한 걸 보면 뭐가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리스트리션, 제한 조건에 대한 것이 문제 잘못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하고 듀플렉스 모드가 같아야 되고요. 네이티브 얼라우하는 VLAN도 같아야 되고요. 액세스하는 VLAN에 대한 것도 같아야만 됩니다. 이게 다르면은 설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사인 포트 하는 것이 세임 VLAN이 아닌 때가 있다. 그다음에 트렁크로 설정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트렁킹 하는데 이더 채널을 만드는데 그 포트 번호, 포트에 대한 설정 값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더 채널에서 잘 설정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팩피라든가 LCA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LCAP 같은 경우는 이게 액티브 패시브였고요. 패시브 액티브에 해당하는 거죠. 오토가 이제 패시브니까 LCAP 여기가 이제 패시브, 이게 이제 액티브 모드에 대한 것인데 그 포트에 대한 건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거지. 다이나믹 니고시에이션 프로토콜이 팩피하고 LACP에 서로 헷갈리지 않고 설정되어 있는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쪽은 팩피로 하고 한쪽은 LACP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S1, S2가 두 개 같이 묶어가지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동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더 채널 서머리 인포메이션을 쭉 보니까 블라블라 쇼 이더넷 채널에 요게 SD예요. SD. 요 SD에 보면 S의 약자가 레이어 2가 돼 있고요. D가 다운이에요. 이게 뭐로 바뀌게 되면 in use of로 바뀌어야 돼요. SU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D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네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양쪽에 S1하고 S2에 지금 봤습니다.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번호를 봤고요. 그다음에 쇼 러닝 컨피그에서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을 봤어요. 포트 채널에 보는 방법에 똑같이 봤네요. 이쪽에도 러닝 컨피그에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로 설정되어 있는 거, 여기도 설정되어 있는 걸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포트 채널 1번, 포트 채널 1번. 여기 인터페이스가 01, 02. 여기도 01, 02. 뭐 우연찮게 인터페이스가 양쪽이 동일한, 우연찮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썼중요. 여기도 01,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똑같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뀐 게 보게 되면은 여기 얼라우 하는 게 1, 2, 20번. 그 다음에 트렁크 모드. 1번, 20번 트렁크 모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 트렁크 모드로 다 동일하게 위에 설정이 갔을 것 같아요. 1번, 20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모드예요. 온 모드.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디자이어리니까 이게 지금 그 프로토콜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이어하고 디자이어하고 오토였었죠. 그러니까 팩피를 가지고 나서 여기는 액티브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매뉴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매뉴얼이고 여기는 프로토콜을 치겠다고 하니까 서로
그 링크가 살지가 않죠. 애그리게이션 된 게 살지 않죠. 컨피규레이션 된 게 발견돼 있습니다. 택피가 한쪽은 on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desire.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나서 판단해 보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꿔줍니다. S1에 대한 걸 바꿔주겠네요. No Interface Port Channel에서 지금 No Interface 채널을 다시 지웠네요. 지우고 이거에 대한 거를 인터페이스 01에 대해서 디자이어로 바꾸고 노 셧다운을 해줬습니다. 노 셧다운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우디가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이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네다 카드다 보면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해 주면은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설정해 보면 SU 그러니까 스위치의 업데이트 in use layer 2 in use 해서 팩피로 팩피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이 설정이 돼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버튼의 서머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패킷 트레이서 한번 반드시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모두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해보시고 그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팩피하고 LACP하고 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듈 다 전체적으로 그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볼 수 있는 종합적으로 있는 패킷 트레이서 반드시 또 해보시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 버튼 내 설정에 대한 거 서머리 있으니까 서머리도 내용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지난주 모듈 1에서부터 모듈 스위칭, 모듈 2죠. 정확하게 하면 2, 3, 4, 그다음에 오늘 5, 6까지 되게 많은 내용인데 이게 레이어 2에서 스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여러분이 그냥 랜 스위치 그냥 연결만 해서 쓰면은 그냥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에 조금 고급화해 가지고 써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스위치 허브라고 해서 그냥 랜 익스텐션하는 용도만 있었지만은 지금 그게 아니라 트렁크에 대한 거를 지금 애그리게이션에서 묶는 거, 버추얼 랜으로 해서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기술들이 지금 레이어 2에 대한 것이 액세스 디스트리뷰션 코어 네트워크의 그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설계할 때서부터 상당히 그 많이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알아야지만 레이어 2 랜 스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랜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걸 소개를 하고 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 기술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서버들이라든가 그 구축되면서 거기 전부 다 랜 스위치 컨셉으로 네트워크 설계를 합니다. 그런 데에 설계할 때는 이런 기술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혹은 컨피규레이션을 새로 바꾸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운영이 돼요. 지금까지 해서 오늘 이 모듈에서는 링크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을 이더 튼넬이라는 용어로 나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